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 장 초반에 일단 개파락이 나오면서 좀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잘 치고 오신 분들도 이제 팔아야 하는 건가 정말 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 주의 딱지까지 떠버리니까 공포감에 더 걱정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대우건설의 시세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과열인 건 맞지만 추세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가져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최고점에 매도를 하면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 과열 신호에 대한 거를 뭐 어제 다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정말 팩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준선을 깨지 않았다. 이게 지금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문자를 따로 안 보내드렸던 이유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딱 시가가 이제 개파락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딱 맞물려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수급이 또 엄청 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호가창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상승에 대한 신호가 나와서 보유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맥점 분봉이 좀 깨져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팔자고 문자를 보낼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로 깨지질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과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그게 깨져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버티는 흐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대우건설이 지금 앞으로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오늘 대우건설 그러니까 정말 유지는 잘해줬지만 한편으로는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밴드 라인 때 또 터치를 한 부분도 있고 우리 투자주의 뭐 이야기했던 대로 주의도 떴고 그리고 뭐 개파락이 났다는 점이죠. 뭐 개파락.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 나오는 개파락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고점 라인에서 깨질 때 단번에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든 개미든 물량을 정리하려고 눈치를 보는 구간, 그러니까 머무는 구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물론 거기가 지지가 나와서 뭐 이때처럼 계속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추가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일단 머물기 시작하면 그건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일 당장 깨져버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우건설이 적게 오른 건 분명 아닙니다. 바로 1월 달부터 4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우리가 흔히 꿈의 종목이라고 부르는 이 템버거 종목이 된 거죠. 그런데 주식의 심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제 10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걸 이제 심각한 과열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 강력한 심리적 저항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 10배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매수에는 붙기가 힘들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극에 달하는 그 구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대우건설 그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핵심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도 보면 아래 꼬리 달아준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력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줘야 될까요? 자, 대우건설이 강하다, 이게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밀려도 종가에 딱 받쳐놓는 이런 흐름들, 여러분도 어때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오늘 역시도 유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안도감을 느끼게 해줬단 말이죠.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내일도 아마 뭐 시가를 밀어놓고 뭐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아니면은 뭐 고점을 만들고 엄청 순간적인 수급을 보이면서 이런 흐름을 며칠은 좀 지속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즉 강도감, 강하다라는 것과 그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구간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대감과 안도감을 줬을 때 그때 이제 개미들이 안심을 하고 달라붙을 때 그때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종목 하나를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유골딩스도 예를 들고 왔는데 왜냐? 그러니까 제 경험상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세력들이다.
같은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원유골딩스도 이 고점에 나온 흐름을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과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깨질 듯 말 듯 하면서 정말 다시 또 치고 가고 막 흔들고 뭐 이날 엄청나게 급등도 보이고 그죠? 그리고 고점에서는 매도 물량 계속 만들면서 겉으로는 정말 더 올라갈 것처럼 계속 등락을 보이면서 사람을 홀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호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심리선, 그러니까 기준선을 이탈을 하는 그 시가. 아시겠죠? 시가부터 이탈이 되면 그때는 조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얘가 기준선을 회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시가부터 밀리면 그 이제 세력들이 나간다라고 던지는 신호일 수가 있다. 그게 제가 말한 이 대우건설에선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되는 그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다음 흐름에 있습니다. 다음 흐름. 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세력들이 이게 의도적으로 좀 가격을 떨구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대우건설도 고점 치고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이 원유골딩스처럼 순간적으로 엄청 강한 하락을 만들 거예요. 뭐 정말 좀 큰일이 났다 싶을 정도의 어떤 악재를 하나 만들어서 터뜨린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거는 그 악재가 이제 결국은 해소가 되는 그런 악재가 될 거고 즉 그 악재는 세력들이 물량을 뺏기 위해서 만드는 이 가짜 악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포감을 줘서 물량을 받아낸 뒤에 나온 게 바로 이 다음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력들이 생각을 한 번 더 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대우건설 3만 원이 넘어갈 때 그 전광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거기가 역사적 신고가와 그죠? 연봉으로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와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세력들은 가장 큰 광고 효과를 만드는 위치다. 그래서 보통 그런 흐름이 나오면 원래 이 전광판 효과라는 거는 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그때 다 떠넘겨주는 거예요. 홍보를 엄청 하면서. 그래서 세력들은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겨주면서 엑시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실현. 그래서 상방 오버슈팅을 주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 항상 우리가 흔히 보는 급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대우건설의 세력들은 이걸 한 번 더 꼬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급락을 만들면서 오히려 매집을 할 거다라는 거죠.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물량을 밑에서 싹 받아먹고 그리고 이 다음 파동을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급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3차 파동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돌파에 대한 예측이 드렸죠. 그리고 이 3만 원이 넘어가면서 전광판 효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이 미래의 영역이죠.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세력의 매집일 거다라는 점. 그 뒤에 이어질 이 상승세까지 지금 제가 미리 다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그러니까 천지 차이라는 거죠. 전 이 부분까지 지금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말한 대로 이 대우건설도 시가부터 기준선이 이탈이 되어 있는 그 흐름이 나오면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왜? 하락이 깊게 나오니까 물론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서 가장 먼저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나오면 하락 전환을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한 그 흐름이 혹시나 나오면 이제 급하게 빠질 건데 그때 여러분들 하락 다 맞지 마시고 미리 저랑 준비해서 잘 팔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락을 제가 지켜보다가 이제 이 의미가 있는 구간에서 그 하락이 멈출 겁니다. 하방 경직이 되겠죠. 그 부분 역시 제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다시 맥점을 짚어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에서 매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짚어드렸죠. 15,000원대.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정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2차 파동과 1차는 못 먹었죠. 그러니까 2차 파동과 3차는 먹었지만 조정 뒤에 나오는 이 4차 연장 파동까지 지금 노려보자는 이야기를 미리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진 흐름, 그 흐름이 나오면 제가 수익 실현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락을 피하고 나서 제가 보는 중요한 그 가격이 오면 그때는 다시 매집을 해가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승 먹고 조정은 피하고 다시 상승을 싹 먹었던 이 앞전의 파동회처럼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미리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그 다음 파동이 나올 때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거나 조정이 나와서 다시 매수를 할 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이렇게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